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정부가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부 김원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예. 네, 그동안 가파르게 올랐던 집값이 올해는 좀 잡힐 것이다. 이런 기대 좀 섣부를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지난해만큼은 아니겠지만 올해도 비슷한 양상을 흐리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 각 기간별로 소폭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국 집값은 약 1.5% 상승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로 기준을 좁혀보면요. 3% 오를 전망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오름세가 지속될 전망이고요. 전셋감 역시 3.1에서 5%가량 상승해서 전세난이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올해 국토부 장관이 새로 바뀌면서 예. 좀 공급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그동안 25번째 대책이 또 설 연휴 직전에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집값은 기대가 별로 안 되는 상황이다. 왜 그런 겁니까? 일단 두 가지로 크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네. 아주 단순한 거죠. 우선 지난 5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주요 기관들과의 간담회를 가졌어요. 이때 올해 최대 51만 호의 분양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설 전에 25번째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현재 부동산 업계에서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를 위해서 지금 도심 고밀 개발 그리고 기존 3기 신도시 사업을 더욱더 신속하게 진행할 전망입니다. 네. 기존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이미 올 하반기 사전 청약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배정된 물량도 현재 3만 호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올해 예정된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 자체도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27만여 가구인데 지난해와 비교해서 25%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특히 기준을 다시 한번 서울로 좁혔을 때는 아파트 입주 물량 2만 8천 가구로 지난해보다 41% 급감할 전망입니다. 네, 올해도 이제 공급이 많지 않을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 건데 수요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수요도 오히려 지금 폭발적인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전세난에 문제가 있고요. 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실제 가장 최근에 조사한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지난해 7월 30일에 실행된 그 임대차법 이후 1억 원 가까이 상승을 했죠. 이처럼 심각해진 전세난 속에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는 계속해서 커져만 가고 있고 이런 움직임은 결국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한 예로 지난해 말 서울에서 마지막 분양을 했었죠. 강동구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은 458만 가구를 모집하는데 255.5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청약 경쟁률이요. 네. 그만큼 지금 청약 열기가 여전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무주택자들의 경우 청약 문턱이 낮아지면서 그 올해 집을 사려는 수요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면서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면서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심리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국 주택 매매가 전망 지수인데요. 이게 현재 124.5까지 지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100을 넘으면 앞으로 석 달 내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심리를 반영한 지수인데요. 100은 물론 현재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역대 최대치입니다. 예. 이 지수가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절대적인 수치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현장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지는 않겠죠. 그렇군요. 이 올해도 집값은 안정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투자와 내 집 마련의 관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김규정 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이제부터라도 공급을 좀 많이 하겠다라고 하고 신도시도 앞으로 많이 공급이 되니까요. 올해는 어렵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라도 이 집값이 좀 안정화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좀 확대되는 기간이 오면 가격 안정 가능성이 있죠. 수급 상황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불균형이 풀리게 되면 안정 가능성이 있는데 예. 앞서도 들으신 것처럼 아무래도 지금 주택 공급 계획들이 저희 기대보다는 조금 시장의 기대보다는 늦게 발표가 된 부분이 있고 실제
집을 지어서 이제 착공돼서 입주까지 가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적어도 올해나 단기간에는 계속해서 공급이 좀 충분히 확보되기는 어렵겠다라는 시선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확연히 늘어나는 시점에 가격 안정 구간이 다시 오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오름세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측이 여전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 집 마련을 아직까지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좋을까요? 일단 무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계획이 충분히 좀 세워지신다면 주택 구입을 해서 내 집 마련하시고 좀 안정을 찾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적어도 단기간 전세 시장 불안 양상이 예상이 되고 집값도 주요 도심 주거 지역 주변의 중저가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는 가격이 오를 걸로 좀 더 예상이 되니까 예. 자금 조달이 가능하시고 구입 계획을 좀 세우실 수 있는 분들은 뭐 기존 주택을 매입을 하시든 아니면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청약 자격이 좀 되셔서 공급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청약을 통해서 아파트 이제 받으실 수 있는 당첨자가 되시는 건데 그게 안 되신다고 하면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서 기존 재고주택을 통해서라도 내 집 마련을 좀 진행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뭐 가격 전략이라던가 시기적인 전략이 조금 다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좀 고가주택이나 뭐 강남권 같은 좀 지역을 공략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상반기쯤에 이제 세금 이슈 같은 걸로 또 처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예상 시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맞춰서 좀 시기적인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겠고 그 외에 중저가 실수요 중심 지역들은 사실 1월 현재도 전세 가격이 불안하면서 가격이 계속 이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곳들은 사실 뭐 시기를 조금 더 미루시기보다는 본인의 자금 준비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주택자분들은 뭐 더 좋은 지역으로 이사시기를 고민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처분을 해야 될까 또 고민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올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늘어나게 되는 종부세랑 이제 다주택 처분 시의 양도세 중과세제 부분이 핵심 이슈가 되실 텐데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적용 기준일이 되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처분을 결정하셨다면 그 앞서서 하셔야 되니까 결정을 좀 빠르게 검토하시고 2분기 중에는 실질적인 매각 작업들을 하셔야 처분과 계약하시고 등기 정리까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서두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세금 계산이나 보유 이제 자산 가치로서의 이런 분석들을 하셨는데도 단기간 좀 처분보다는 갖고 가는 게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장기적으로 그걸 갖고 가시면서 계속 이제 부담하셔야 되는 종부세에 대한 재원 마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주택자분들은 보통 이제 갈아타기를 통해서 더 나은 지역으로 옮겨가신다라고 하면 뭐 핵심 지역인 뭐 용산이라던가 강남이라던가 이런 고가 지역의 경우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이런 세금 이슈랑 맞물려서 조금이라도 시세보다는 저렴한 가격의 물건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을 조금 시기적으로 공략하시는 게 전략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김규정 소장이었습니다. 네, 올해 아직 남겨진 카드가 세금입니다. 예. 뭐 김규정 소장도 앞서서 좀 언급을 했는데 오는 6월이 되면 이제 보유세나 양도세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오르기 때문에 팔 사람들은 그 전까지 좀 다 팔아라 이런 시그널을 정부가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매물이 좀 나올까요?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대체적으로 전망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미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했거나 이 대규모 임대주택을 등록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제 양도세나 종부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주택 증여 건수가 전국적으로 8만 5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41% 급증했습니다. 예. 더불어 최근 2년간 임대주택 등록 건수가 무려 19만 호에 달합니다. 이들은 이제 증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말해서 올 상반기 중으로 매물이 나온다고 해도 시장의 방향을 반전시킬 만한 그런 흐름까지 이어지기에는 다소 역부족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부 김원규 기자와 알아봤습니다.